쌤, 우리 학교는 부교재가 시험 범위에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부교재를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 다르겠지만 부교재가 시험 범위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번엔 선생님이 부교재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 부교재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업 중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첫 번째는 선생님이 설명해 준 부분을 꼼꼼하게 필기하는 것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교재에 필기를 할 경우에 반드시 필기가 되어져 있어야 할 부분을 먼저 알려줄게. 첫 번째로 모든 부교재의 해설지에는 반드시 이 지문에 대한 소재가 적혀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소재를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소재를 보고서 이 전체의 글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지를 먼저 파악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 소재에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로 적어주는 게 필요해.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법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설명할 거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글을 읽다가 문장 구조가 복잡한 부분이 보이면 이 부분을 표시할 것.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복잡한 부분은 문법으로 나올 수 있고 영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글의 주제문을 포함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도 표시해 주고요. 중간중간에 연결사가 있다면 이 연결사 부분도 눈에 띄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정리해 둔 건데 단어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원래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야. 그리고 이 단어를 표시할 때 학생들이 여기 아래에다가 단어의 뜻을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단어를 암기하기가 힘들어. 대부분 밑에 있는 뜻을 보고서 해석을 해나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로 아래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정리해둬야지만 이 단어들을 학생들이 따로 암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랫부분에 또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둔 거란 말이야. 내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아는 지문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얼만큼 잘 정리해서 알고 있니? 이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주제 또는 소재를 적어두고 그리고 나서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결사가 있으면 이 연결사 부분은 눈에 띄게 해주는 게 좋아.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문을 학생들이 잘 정리해 두었고 그 다음에 이 정리한 지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변형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가 있어. 지식공동체 이데아라고 하는 카페 자료야. 일단은 이 자료는 무료 자료가 아니라 유료 자료야. 사실상 무료로 부교재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료 자료를 이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자료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풀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과별로 1과 2과 3과 전체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유형별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부교재 전체에서의 어법 문제만, 부교재 전체에서의 어휘 문제만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는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하는데 첫 번째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교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여기 이런 식으로 과별 편집이 되어 있는 경우에 1과에서 어법, 어휘, 문장 삽입, 순서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 유형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1과를 끝내면 이 전체 문제를 다 풀어 라기보다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편집이 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어법 문제와 어휘 문제와 주제 문제 세 가지 유형을 풀어보는 거야.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전체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시험 기간이 가까워졌을 때 풀 문제가 없을 뿐더러 한참 전에 했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첫 번째로 지문을 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어법, 어휘, 주제 문제만을 푸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다시 이 지문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문장 삽입 문제하고 순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이 다시 이 지문을 보게 됐을 때 무관한 문제, 빈칸 추론, 연결어 추론, 기타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풀이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번에는 주관식 서술의 유형을 보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할 게 뭐냐면 여기 지식공동체 이데아라는 사이트에서는 말이지 기출문제를 따로 보내준단 말이야.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편집한 자료인데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변형이 심한 문제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자기 학교에서 이 문제 자체의 변형이 심한 학교라면 그 기출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선생님이 부교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얼만큼 이 하나의 지문을 이해하고 이 지문이 다른 문제로 변형이 되었을 때 얼만큼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용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한 부분을 변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부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소정까지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공부 방법도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랄게.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